세 번째 책은 제가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많은 작가들이 김민섭, 김혼비, 남궁인, 문보영, 오은, 이은정, 정지우 이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글을 써서 메일링 리스트로 보냈던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은지 씨가 낭독해주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은지 씨한테 부탁을 해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때 그 고양이를 구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글쓴이는 김민섭 씨입니다. 네. 그때 그 고양이를 구했더라면. 나의 대학원생 시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토랑이라는 토끼가 있었다. 내가 석사 과정생으로 막 입학했을 때 생후 1개월인 그와 만났으니까 우리는 인생과 토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만난 셈이다. 나는 집에 들어갈 때 학교 캠퍼스에 핀 토끼풀 같은 것을 조금 뜯어가서 주기도 했고 가끔은 마트에서 한 개에 몇백 원씩 세일하는 당근을 사서 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입을 연두색이나 주홍빛으로 물들이면서 그것을 오물오물 열심히도 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발제나 논문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고 곧 행복해졌다. 내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도 토랑이는 여전히 나의 집에 있었다. 석사 입학에서 박사 수료로 가는 한 인간의 6년은 긴 시간이었고 한 토끼의 일생은 환갑에 가까워졌다. 토랑이는 이제 초코 케이크와 냉동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 말렉 토끼가 되어 있었다. 토랑이가 없었다면 나의 청춘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모든 존재들은 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가장 기쁘거나 슬펐던 어느 순간에 그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곁에 있었다. 그를 안고 웃거나 울었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너의 토랑이는 내가 관계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잘 몰랐겠으나 그는 그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었다. 그날 나는 운전을 하고 있었다. 주말 점심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 가게에 가고 있던 참이었다. 빨리 가서 오늘도 돈가스 정식에 쫄면 하나 추가해서 무한 리필되는 양배추 계속 섞어가면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고 막 회전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때 교차로 중간에 작은 고양이가 보였다. 머그컵만한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차도의 중간쯤에 상체를 일으킨 채 누워 있었다. 어딘가 다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고양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도 나에게 차를 세우자고 말했다. 그때 내가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잠시 망설이는 동안 나의 차는 고양이를 지나쳤다. 좁은 1차선 도로였고 회전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내 뒤로는 시내버스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 친구가 고양이는? 하고 물어서 나는 뒤에 버스가 있어. 지금 차를 세우면 욕을 먹을 거야. 저 골목에서 유턴을 하면 금방 다시 올 수 있어. 다시 올 거야. 하고 속도를 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를 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친구는 옆에서 아까 차를 세웠어야 했어 하고 몇 번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그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는 없었다고 나는 여기에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온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회전 교차로를 벗어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그 고양이에 대한 말을 꺼낸 일이 없었다. 그날의 돈가스는 맛이 없었다. 거기에 다시 가지 않게 되었을 만큼 정말로 별로였다. 그때 내가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고 뒷차에 손을 흔들어 양해를 구하고 고양이를 안고 다시 차에 타서 식당이 아닌 병원으로 갔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도 10초면 충분했을 일이다. 그 고양이를 구하는 일이 20대 후반 끝자락에 나를 구하는 일이 되었을 것임을 그때는 몰랐다. 그 이후로 나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갔다. 그 대상이 고양이라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괴감이 찾아왔다. 한동안 내 인생은 회전 교차로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했다. 그 친구에게도 나의 민낯을 보인 것 같아서 민망했고 그만큼 못난 이유로 멀어지고 말았다. 누구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저마다의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다. 20대에 내가 마주한 그 교차로는 아주 컸고 갈림길도 많았다. 그게 반드시 취업이나 진학으로의 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태도라든가 지향을 선택하는 더욱 중요한 길이 있다. 거기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응당 자기 자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한다든가 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가야 할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토랑이 역시 나의 20대를 아주 오랫동안 지탱해 주었다. 이제 30대가 된 나의 회전 교차로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졌고 그간의 내 선택에 따라 갈림길의 수도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구해야 할 고양이가 있음을 안다. 언젠가 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난다면 꼭 구할 것이다. 내가 올바른 갈림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다. 당신에게도 언젠가 구하지 못했던 고양이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 구해야 할 고양이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때 가장 올바른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